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저번에 폴란드가 우리 FA-50을 감사한다는 기사를 소개했었고, 그리고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분명 FA-50은 부족한 면이 많은 전투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FA-50이 앞으로도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의 국방부 차관이 의회에서 우리 FA-50 도입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있고 난 뒤에 폴란드 군과 군비청 등에서 그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은 마치 우리 FA-50을 취소할 것 같은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서 FA-50을 취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였다기보다는 주변의 반발이 심하니까 한 발 물러난 것이라고 보이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결론은 우리 FA-50의 문제보다는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부각하고 있는 전 정부의 부하슈차크 전 국방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폴란드 현 정부가 FA-50 도입을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개선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더 겁납니다. 이 사람들이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에게 또 어떤 요구를 해올지가 더 겁납니다. 우리는 이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폴란드의 무인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부가 우리에게 또 어떤 요구를 하려고 저러는지 겁이 납니다. 만일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거면 그냥 FA-50 도입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의 FA-50은 폴란드에만 판매하고 말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폴란드에 판매할 36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 판매할 수백 대의 물량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FA-50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분명 FA-50을 개선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FA-50에 미국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폴란드의 군사매체인 디펜스24에서도 만일 미국이 암남 통합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미티어나 IRIS-T 같은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폴란드의 사정이고요. 문제는 암남뿐만 아니라 미티어나 IRIS-T도 우리가 FA-50을 판매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장 IRIS-T는 사거리가 25km로 MBDA의 아스람을 빼고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의 성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이 두 미사일 다 독일이 개발했거나 독일이 공동개발국이라는 점으로 이걸 폴란드가 도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동 국가들에 판매할 때는 문제가 되는 무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장들을 폴란드가 돈을 내고 우리 FA-50에 통합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통합할 이유는 없는 무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암남 미사일. 이 미사일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암남은 너무 많은 나라에 판매가 되어서 그 정보가 너무 많이 누설되었고,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나라들은 전부 암남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공군이 운영하는 D형 모델은 교란이 안 되겠지만 미국은 D형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이 판매하는 암남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한 AIM-120C-8입니다. 이 미사일은 쉽게 이야기해서 암남 D형의 몸체에 C형의 시커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재원상 성능은 거의 D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도 무려 160km까지 나오는 모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시커는 C형의 시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그래서 적의 교란에 너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R-77과 그리고 미국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암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이고요. 인도는 자신들의 주력기로 수호이 30을 운용 중이고, 과거에 있었던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수호이 30에서 발사한 R-77 공대공 미사일이 교란되는 걸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공군의 전자전 포드로 너무 손쉽게 파키스탄 공군의 F-16에서 발사한 암남 미사일을 교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R-77과 암남이 아닌 적의 교란에 강한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티어로 무장을 한 라파를 도입했고, 자신들의 테자스 전투기에 이스라엘의 IW를 도입했습니다. 결론은 인도 입장에서는 어떤 미사일이 교란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나라에서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론은 우리의 전투기들. 그러니까 FA-50뿐만 아니라 KF-21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독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공대공 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R-77이나 미국의 암남처럼 너무 많은 나라들에 판매되어서 그 특성이 너무 잘 알려진 미사일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염가형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 레이더에 통합해야지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많은 분들이 FA-50을 미국산 전투기라고 하는 건 FA-50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역시 임무 컴퓨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FA-50의 임무 컴퓨터를 국산으로 변경할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연관되는 장비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와 레이더 등도 국산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새로운 국산 레이더와 통합이 가능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하고, 저는 그래서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 말고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사거리 100km 정도의 공대공 미사일이 우리의 FA-50에 가장 적합합니다. 당장 지금 FA-50에 탑재되어 있는 이스라엘산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km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ESR-500은 탐지거리가 80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폴란드에서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레이더를 FA-50용으로 선정을 했고, 이 레이더는 우리 LIG가 개발한 레이더보다 전력 증폭 소자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팬텀 스트라이크는 우리의 LIG가 개발한 ESR-500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팬텀 스트라이크가 더 성능이 뛰어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서 그걸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팬텀 스트라이크는 개발이 완료된 레이더가 아니고, 그래서 아직 FA-50에 탑재되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상되는 수치가 있겠지만 미국 업체에서는 단 한 번도 그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텀 스트라이크의 정확한 레이더 탐지거리 등을 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우리의 ESR-500보다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분명 두 레이더를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팬텀 스트라이크가 ESR-500보다 뛰어나다고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럼 두 레이더를 똑같이 FA-50에 탑재했을 때도 그럴 것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의 FA-50용으로 개발 중인 ESR-500도 FA-50에 탑재된 상태에서는 모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ESR-500에는 질화 갈륨 소자 500개가 탑재되어 있고, 질화 갈륨 소자는 이론적으로 최대 40W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ESR-500에 탑재된 외국산 전력 증폭 소자는 최대 출력이 20W입니다. 문제는 현재 ESR-500은 FA-50에 탑재된 상태로는 각 전력 증폭 소자의 최대 출력인 20W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ESR-500에서 사용하는 전력 증폭 소자는 냉각 문제로 최대 15W까지만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0W급 국산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 중이지만, 아무리 우리 국산 전력 증폭 소자로 교체해도 냉각 문제 때문에 최대 출력은 사용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FA-50에서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나 우리의 ESR-500이나 성능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LIG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냉각 성능을 개선하면 탐지거리가 100km까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그럼 지금의 ESR-500은 아직 완성이 덜 된 레이더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냉각 성능만 좀 올리면 최대 탐지거리 100km까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리 개발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지. 아직 최대 탐지거리도 완성이 안 된 레이더를 왜 공개하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이 의문점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LIG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ESR-500이 탐지거리 100km를 달성하려면 FA-50을 개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냉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서 FA-50이 생산하는 전력량을 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랭식 냉각장치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FA50의 형상을 개조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은 ESR500이 탐지거리 100km를 달성하려면 ESR500의 성능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FA50을 개량해서 냉각 성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최소한 FA50에서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나 우리의 ESR500이나 성능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FA50을 개량하면 탐지거리 100km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두 레이더는 같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어차피 두 레이더 다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 출력을 사용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니까요. 아마 전력 증폭 소자가 더 촘촘하게 박힌 팬텀 스트라이크는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는 우리의 ESR500보다 더 많지만 냉각 문제로 각 전력 증폭 소자마다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더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FA50을 개량해서 냉각 성능이 개선되면 팬텀 스트라이크가 더 탐지거리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팬텀 스트라이크나 우리의 ESR500이나 다 2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했고 이미 초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FA50의 냉각 성능만 충분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ESR500에 230W급 국산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팬텀 스트라이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는 30W급 질화갈륨 소자가 생산 중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30W급 질화갈륨 소자를 해외에 수출한 적도 그리고 30W급 질화갈륨 소자가 포함된 레이더를 해외에 수출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금지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텀 스트라이크는 절대로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FA50을 개량해서 ESR500이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도 팬텀 스트라이크는 그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ESR500이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는 적지만 성능적으로 밀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FA50을 개량해서 아무리 냉각 성능을 올린다고 해도 공랭식 레이더의 한계상 30W의 출력을 전부 사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LIG가 ESR500에 대한 연구비를 신청한 게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LIG는 지금 정부에 신청한 연구 개발에서는 탈락해서 연구비는 받지 못하지만 자체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실제 항공기 탑재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전에 제가 했을 텐데요. 원래 항공기 탑재 시험은 영국과 브라질이 가장 유력했지만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의 왕립항공우주센터가 선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탈락해서 실제로 이 시험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라고 했었는데요. LIG 자체 예산으로 시험을 진행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자체 예산으로 연구 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 LIG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연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LIG의 경영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역시 ESR500 같은 레이더의 수요가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은 이 레이더는 FA50뿐만 아니라 무인전투기에도 탑재되고 그래서 FA50과 무인전투기에 탑재하는 물량을 다 합치면 KF-21에 탑재되는 한화의 국산 A사 레이더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에 LIG의 경영진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레이더가 대량 생산되어서 FA50에 탑재되고 수출되기 위해서는 이 레이더와 연계되는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FA50에 미국산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달고 이 팬텀 스트라이크에 미국산 미사일인 암람을 결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ESR500에 미국산 미사일인 암람을 통합하는 걸 미국이 허락해 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ESR500이 FA50과 결합되어서 수출이 되려면 ESR500과 결합되는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무인전투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인전투기는 누가 개발할지 사업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항공과 카이 둘 다 무인전투기 개발안을 내고 있는데요. 카이의 무인전투기는 상당히 큰 형태입니다. 카이가 무인전투기의 크기를 키우려는 이유는 역시 내부 무장창에 우리가 개발하는 국산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항공의 무인전투기는 카이의 무인전투기 안에 비해서는 크기가 훨씬 작고 당연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대한항공의 안은 내부 무장창에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대형 무인전투기를 제안하는 건데요. 문제는 무인전투기가 커지면 당연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제안하는 크기의 무인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우리의 FA-50이 앞으로도 더 잘 팔리려면 FA-50이라는 껍데기 안에 어떤 시스템을 채워넣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가장 이상적인 건 역시 국산 레이더에 국산 미션 컴퓨터 그리고 여기에 국산 염가형 공대공 미사일까지 합친 형태가 가장 잘 팔릴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1위 하는 게 가격 측면으로도 가장 쌀 것이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R-77이나 미국의 암남같이 너무 많이 팔려서 그 특성을 너무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는 무장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필리핀만 봐도 필리핀은 중국의 최대 적국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아무리 FA-50의 암남을 통합해도 과연 중국이 고작 수출형 암남을 제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마 암남은 너무 쉽게 중국에 의해서 무력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필리핀도 알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에게도 중국의 제밍에 안전한 공대공 전투 시스템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필리핀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제밍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중동 국가들은 혹시 모를 이스라엘의 제밍에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제밍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산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 그리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이루어진 우리의 FA-50의 새로운 솔루션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다면 프랑스의 라팔 못지않게 FA-50이 많이 팔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FA-50의 미래 공중전 솔루션입니다. 결론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 FA-50에 원하는 건 더 나은 더 개선된 공중전 능력입니다. 그러나 FA-50은 그 크기상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FA-50을 구매하는 많은 나라들은 낮은 가격 때문에 FA-50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FA-50이 이런 나라들에게 어필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FA-50의 공중전 솔루션이 비록 교전거리는 짧지만 적의 제밍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그걸 위해서라도 국산 레이더, 국산 미션 컴퓨터, 그리고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FA-50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